천안의 한 요양원에 입소한 90대 어르신이 입소 후 온몸에 피멍이 든 모습을 가족들이 목격하자 폭행을 주장하는 가족들과 폭행이 아닌 어르신의 난동에 의한 상흔이라는 요양원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천안TV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도내 모든 학교들을 대상으로 전면 등교 결정을 내려 주목되고 있습니다. 2020 도쿄 패럴림픽 개막이 다가온 가운데 충남 출신 선수들의 선전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을 지낸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당의 대선 경선 출마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2020 오룡기 전국중등 축구대회가 충남팀들의 선전 속에 성공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천안시 광덕면의 한 노인 전문 요양원에 입소했던 90대 어르신과 그 가족이 요양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온몸에 멍이 들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요양원 측도 절대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최영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전이면에 살고 있는 A씨 가족은 올해로 96세인 노모가 코로나19로 인해 바깥 나들이를 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해 인근 천안시 광덕면에 자리한 노인 전문 요양원에 보내드렸습니다. 이때가 지난 4월 23일경이었습니다. 이후 한 달여가 지난 시점, 노모를 만나기 위해 요양원을 찾은 딸 A씨는 집에서 모실 때보다 무척 수척해진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고 며칠 후 집으로 다시 모시고 온 후에는 더욱 놀라운 모습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몸이 멍투성이로 성한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올해 96세신데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만 계셔서 너무 적적하실 것 같아서 동창이 운영하는 데라고 그래서 안심하고 제가 보내드렸어요. 엄마 비대면으로 면회를 갔었는데 너무너무 마르시고 혈색이 하나도 없어서 모셔오기로 결정을 하고 한 달 6일 만에 제가 집으로 모셔왔는데 잘 걷던 분이 전혀 걷지도 못해서 업고 3층이 집이에요. 업고 올라와서 보니까 너무 옷을 먼저 벗겨서 갈아입혀 드리려고 벗겼더니 온몸에 멍이 뭐 말도 못하게 심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래서 침대에 옷을 갈아입혀드리고 침대에 눕혔는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그래갖고 그 얘기를 이제 그 남천안 요양원의 원장한테 엄마 맞은 사진을 카톡으로 넣고 노인 학대가 이 정도로 심할 수가 있냐 물었더니 그 다음 날서부터 저희 집에 매일 와서 찾아와서 아무것도 못 드시고 하니까 영양주사를 이틀을 연거푸 놓더니 온몸이 막 부어오르기 시작하고. A씨는 어머니의 진술을 토대로 어머니의 지금 상태가 요양원 측의 폭행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측 의견은 달랐습니다. 요양원장과 직원들이 모두 함께 어르신을 보살펴드렸는데 그때마다 직원들을 때리고 깨물면서 상상할 수도 없는 난동을 부렸고 그 과정에서 멍이 들게 됐다는 겁니다. 동창이에요. 동창의 어머니인데, 네네네. 그 다른 요양원에서도 계시다가 5일밖에 못 모시고 너무 난폭하고 힘들어서 어르신이 정말 너무 힘들게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오시기 전에 집에서도 이렇게 그 아파트에서 걸어 내려와가지고 배회가 심해서 넘어져가지고 길에서 쓰러져서 그렇게 그러셨던 분인데 병원에 이렇게 가셔서 예. 그 가슴에 밴드를 5개나 이렇게 박으시고 이제 저희 있는 대로 그 입소를 해서 38일간 계셨어요. 오실 때 뭐 갈비뼈가 부러졌니 가슴 통증이 있었니 이런 거 전혀 없었고요. 예. 그래서 입소해서 그렇지만 정말 그 이방저방 다니면서
그 폭력을 가하고 직원을 물고 밥상을 던지고 뭐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 고향분이고 그래서 그 인내를 하면서 정말로 직원들이 매달리면서 이렇게 얼마 후 병원으로 가 어머니의 갈비뼈 3곳이 골절됐다는 진단을 받은 A씨는 요양원 측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고 현재 이 문제는 천안 동남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천안TV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노모의 가족과 요양원 측이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곰두리 봉사회 충남지부의 회원들이 최근 도덕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다는 전임 지부장이 지부 내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책임자로 근무하게 된 것을 문제 삼으며 관계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이현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최근 천안TV는 사단법인 한국곰두리봉사회 충남지부 회원 300여 명이 작성한 탄원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 탄원서에는 재임 시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전임 지부장 A씨가 지부 내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관리 책임자로 임명된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탄원서에서는 A씨를 겨냥해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관의 지침까지 어기면서 겸직을 하면서 기관과 활동 지원사, 장애인들을 기망해 피해를 입히고 스스로 물러난 사람이라며 이렇듯 자격 미달인 사람이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에 책임을 맡겠다고 하니 개탄할 수밖에 없는 심경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탄원서를 천안시에 제출해 관련된 행정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천안시에서는 자신들은 이 탄원서 내용과 관련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이라면서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 쪽에서 검토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있는 사항이 저희 쪽에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건 내부 규정에 그렇죠. 서 그러니까 임명까지는 저희가 네, 대신 그분이 이제 관리 책임자로서 오실 거에 대한 뭐 결격 사유가 없는 한은 저희도 뭐 어떻게 조치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피탄 원인으로 지목된 전임 지부장이자 현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센터장 A씨는 탄원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추후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내용을 저도 파악을 들어서 알고 있고요. 거기 제가 장애인 추행, 성추행 이런 좀 예전에 다 신문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그런 얘기에 대해서 이제 무고 무혐의 판단 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했다가 또 고소도 지들이 취하고 지들이 피해자가 돼갖고 또 수사도 받고 이런 사건 등등 있었어요. 네. 제가 일을 하다 보니 그런 일은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어쨌든 그렇게 무리를 일으키면 잘못이겠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사심에 의해서 그랬던 건 절대 아니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긴 했었어요. 근데 지금 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장애인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는 곰두리 봉사회 충남 지부의 내용이 언제쯤 마무리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이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1학년도 2학기 등교 방침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에도 모든 학교가 등교를 하는 학사 운영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조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이 2학기 개학 시점부터 관내 모든 학교가 전면 등교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1학기부터 단계적 전면 등교 확대를 위해 각종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했고 1학기 말에 선제적으로 전면 등교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충남은 교육부의 전면 등교 일정보다 빠르게 2학기 개학 시점부터 전면 등교가 가능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이번에 부총리께서 전면 등교 발표도 하셨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시도 교육관님 차량으로 운영하도록 저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거든요. 저희들은 이를 위해서 지역별로 토론회도 개최했고 설명회 이런 것들을 개최해가지고 여론을 수합을 해서 요번에 우리가 발표한 바와 같이 전면 등교 일정도 잡고 900명 이하를 기준으로 해서
등교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 충남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이 될 경우 초등학교 4개 학년, 중학교 2개 학년의 등교 수업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유치원을 비롯해 특수학교, 9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고등학교는 4단계에도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개학 전후 2주간을 집중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학교별 교내 이동 동선과 거리두기 계획 수립, 방역인력 활용과 물품 비축, 감염병 5대 예방수칙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개학 일주일 전부터 자가진단 모의 실시 등 학교와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단위 단계적 안전망을 통해 촘촘한 방역체계와 예방을 강화하면서 학교 일상회복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최근 2020 도쿄올림픽이 막을 내렸죠. 대한민국 선수들이 선전하는 모습에 모두가 함께 기뻐했었는데요. 이런 감동을 또 한 번 써내려갈 2020 도쿄 패럴림픽이 곧 개막해 열전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충남에서도 메달이 유력한 선수들이 다수 포함돼 대회에 참여하는데요. 이들의 면면을 최영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2020 도쿄 패럴림픽 개막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충남 지역 선수들도 태그마크를 달고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기 위한 막바지 훈련의 한창입니다. 특히 패럴림픽에서 우리나라의 전통적 효자 종목인 보치아에 출전하는 최예진, 정소영, 이용진 선수는 강력하게 메달 획득이 기대되는 선수들로 꼽힙니다. 특히 최예진과 정소영은 2012 런던 패럴림픽에서 각각 금메달과 동메달을 따낸 세계적인 선수들입니다. 제가 초대 충청남도 보치아 회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은 시장을 맡고 있어서 더 뜻깊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도쿄 올림픽 2020에 참여하는 우리 충남 보치아 선수 7명 중 3명이 천안에 거주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동안 땀 흘린 우리 선수들이 도쿄 패럴림픽에서 좋은 성과를 거둬서 70만 천안 시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 밖에 아산 출신이면서 탁구 종목에 출전하는 문성금 선수와 2012 런던 패럴림픽 역도 동메달리스트인 홍성의 전근배 선수, 현직 부여군청 공무원인 핸드사이클의 윤여근 선수 또한 메달이 기대되는 선수들로 꼽힙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충남과 대한민국을 대표해 국제무대에 나가 경쟁을 펼칠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정치권은 요즘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를 선출하는 데 여념이 없죠. 최근 있었던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 경선에서 아쉬운 고배를 마신 박찬주 전 위원장이 야심차게 대선 경선 도전 의지를 피력해 화제인데요. 천안TV가 박찬주 위원장을 직접 만나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박승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육군대장 출신의 박찬주 전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이 안보 전문가의 기치를 내세워 당 대선 경선에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근 있었던 충남도당위원장 경선에서 이명수 국회의원에게 아쉽게 자리를 내준 박 전 위원장은 현 정부의 안보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자신이 출마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명색이 안보 정당 아니겠습니까? 국가를 이끌어가는 힘은 경제와 그리고 안보 두 개의 바퀴로 굴러가는 건데 지금 경제는 파탄나고 안보는 이렇게 무력화됐습니다. 그래서 안보 전문가로서 이번에 경선에 참여해서 함께 이렇게 경쟁을 하고 누가 더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가를 직접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보려고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출마 의사를 밝힌 박찬주 전 위원장은 앞으로 이준석 당대표를 만나 자신의 뜻을 전한 뒤 본격적으로 경선 레이스에 참여해 안보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충남 각계각층에서 추모의 뜻을 전하고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상돈 시장은 지난 11일 천안시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
시의원들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잠들어 있는 망향의 동산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만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가슴 아픈 한을 위로하고 그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시킬 수 있다면서 시민들 역시 기림의 날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도청 간부 공무원, 충남도 의회 의원들과 함께 12일 망향의 동산을 찾아 피해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양 지사는 침묵을 깨고 반세기 만에 터져나온 할머니들의 외침을 잊지 말고 그분들의 존엄을 지키고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안시 시내버스가 20년 만에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시민들을 맞이합니다. 천안시는 최근 모든 시민들을 위한 일반적인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한 시내버스를 올 연말까지 새롭게 출발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최종 디자인은 간선버스 성격의 중대형 버스는 연두색, 지선버스 성격의 소형 버스는 초록색,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배려한 저상버스는 주홍색 계열로 각각 선정됐습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각적인 편안함과 즐거움은 물론 시내버스가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시민들이 천안시 대중교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던 오룡기 전국 중등축구대회가 지난 6일 막을 내렸는데요. 이번 대회는 특히 수도권 등 전국의 우수한 팀들을 제치고 충남권 팀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 앞으로의 기대를 하게 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아쉽게 열리지 못한 오룡기 전국 중등축구대회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경기 무관중으로 치러졌으며 경기장 내 방역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 큰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대회 우승과 인연이 없었던 충남권 팀들의 선전이 이어져 지역 축구인들을 반색하게 했습니다. 고학년부 결승에는 당진 신평중학교와 천안축구센터 U15팀이 올라 신평중이 우승을 차지했고 저학년부에서는 천안축구센터 U15팀이 천안중학교를 누르고 감격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우승을 해서 기쁘기도 하고요. 또 우승을 하기에 앞서서 그동안에 고생하고 노력했던 아이들한테도 고맙고 저희 코칭 스태프들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뭐 우승을 해서 기쁜 마음도 있지만 그 노력한 결실에 대해서 보답을 받은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고요. 감사드립니다. 대회를 주관한 충남축구협회도 코로나 상황에서 대회를 잘 마친 데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륜기 대회를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하고 코로나19 3단계 격상에도 축구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사례가 돼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팀 지도자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들 진심으로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이번 대회를 계기로 지역 축구계가 일상 회복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이 광복 76주년을 맞아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독립기념관이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 선임 절차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충청남도나 천안시가 독립기념관과 협의해 독자적인 사업들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정문 의원은 앞으로 독립기념관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끊임없이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억 명을 넘었습니다. 재작년 말 중국 우한에서 첫 환자가 보고된 이후 1년 7개월 만입니다. 1억 명이 될 때까진 1년 넘게 걸렸는데 다시 1억 명이 더 늘어나는 데는 절반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막바지 휴가 즐기시는 분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개인 방역 수칙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꿀맛 나는 하늘, 아삭한 하늘,
상큼하고 시원한 하늘. 어때요? 천안이 그려낸 하늘. 하늘 그린으로 작은 행복을 함께 나눠요. 하늘 그린. 천안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중앙대 의과대학 및 단국대 의과대학 외래 교수를 역임하셨으며 현재는 천안 우리 이비인후과를 운영하고 계신 양희찬 원장님 모셔봤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의학 박사로 이비인후과 원장으로 계시면서 제가 듣기로는 의사 문학상을 수상한 특이한 이력을 지니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가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마 중학교 2학년 때쯤으로 기억되는데 교내 100일장이 있었어요. 오, 네. 거기서 제가 소설로 입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때 처음으로 아마 글 쓰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때도 늘 틈이 날 때마다 좀 책을 좀 읽으려고 늘 옆에 문학 서적을 좀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이 그 소설에 나오는 모든 그런 표현들이 좀 어떤 서양 문화적인 그런 표현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내에 들어갈 때 신발을 신고 들어가고, 뭐 집의 구조도 그렇고, 뭐 식사할 때 뭐 포크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우리 고유의 민족성과 그런 정서에 맞는 의학 추리 소설을 한번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됐었지요. 네, 어릴 때부터 그 꿈을 가지고 계시다가 좀 실제로 책을 낸다는 게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양희찬 원장님의 메디컬 스릴러 시리즈 제2권 돼지 꿈의 살인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책을 가져오셨어요. 이렇게 두 권 가져오셨거든요.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돼지 꿈 살인은 지금 우리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그 학원 폭력 을 소재로 한 의학 추리 소설이고요. 그 학원 폭력에 대한 어떤 경종도 좀 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쓰게 된 거고, 내용은 그 중학교 때에 아주 유명했던 일진이었던 사람이 30년쯤 후에 사회적으로 아주 유명한 인사가 돼요. 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한강에서 투신 자살을 해요. 이게 자살이 아니고 어쩌면 타살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증거를 찾고 그걸 추적해가는 그런 내용이지요. 이렇게 문학이 두 번째 전공이라고 하면 이제 원래 전공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전공을 특히 이비인후과 의사를 선택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제 어른들의 의견을 따라서 의과대학을 들어갔는데 처음엔 참 적응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의과대학 공부를 한 게 고3의 연속이거든요. 네.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공부를 해나가면서 몰랐던 그런 인체에 대한 신비, 그리고 병들의 어떤 병태 생리, 치료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가면서 굉장히 흥미가 있고 재밌고, 그래서 내가 여기 오길 참 잘했다, 이 생각을 했었고, 또 학년이 올라가면서 정말 좋았던 거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병원에서 실제 환자 치료에 적용되고 사용되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재밌었고, 그래서 더 공부에 흥미를 갖게 됐었죠. 네, 그러면요. 의사를 꿈꾸면서 오늘도 땀방울을 좀 흘리고 있을 후배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 뭐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의사들 진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그래도 어쨌든 이겨나가야 되니까 그 하늘이 준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환자를 진료할 때는 고통을 좀 분담한다는 생각과 그리고 그 정서가 교감되는 그런 거, 환자 입장에서 우선 생각을 해서 환자를 보기를 원하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좀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나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환자 곁에 있고 싶고요.
그리고 제 정신 에너지가 한다면 정말 지금 작품들보다 더 좋은 작품을 한번 쓰고 싶다는 마음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뭐 환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예. 독자들을 위해서도 예. 꼭 건강하시길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바랍니다. 예. 네, 그럼 앞으로도 예. 천안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실 원장님의 모습을 좀 기대하면서요.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